이런 충격적인 일이 하필 우리 집에 벌어져가지고 굉장히 속상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이게 유튜브 각이네? 이런 또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안녕하세요, 아큐인입니다. 지금 영상의 아파트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고요. 준공한 지 25년 정도 된 아파트예요. 그리고 저는 올해 2월에 이사를 해서 한 지금 5개월 정도 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이러합니다. 조경들 때문에 잘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도색은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크게 뭐 그런 하자 같은 거는 많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연식에 비해서는요. 근데 일단 지금 여기 보이시는 2층이 제가 살고 있는 집이고, 저희 뒷발코니에요. 거실 쪽이 아니라요. 이사할 때만 해도 못 봤던 것 같은데 며칠 전에 무심코 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원래 그랬다면 저거를 못 봤을 리가 없는데, 아무튼 가까이 한번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부분, 창문 위쪽에, 발코니 창 윗부분에 콘크리트가 탈락하고 철근이 드러나 있어요. 어두워서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옆쪽에, 방범창의 상부 쪽이죠, 그 창살 쪽 안쪽에도 이렇게 콘크리트들이 좀 깨져가지고 겨우겨우 걸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공도 좀 잘못된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저런 것들이 뭐 부실공사라면 부실공사인데, 워낙 아파트가 오래돼서 좀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일단 우리 세대에 한해서 특정 부분이기도 하니까 더 애매한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충격적인 일이 하필 우리 집에 생겼는데 굉장히 속상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유튜브 각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안 보이니까 사진을 좀 가까이에서 제가 찍어서 그걸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어쨌든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지만, 그 관리 사무실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정말 다행히도 이번 가을에 그 외벽을 보수하면서 도색까지 싹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잘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이 정도 한 거의 30년 다 돼가는 아파트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때그때 잘 보수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턴 철근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나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또한. 그리고 할 얘기도 굉장히 많지만 최대한 추려서 요점만 찍어서 이야기 해볼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전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조 이야기 1번에서 2번, 3번, 4번까지 해서 시리즈가 쫙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봐보시면 또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콘크리트 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슬래브를 받아주는 보, 그 안에 철근이 이렇게 배근이 돼 있는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철근을 배근하고 거푸집을 짠 다음에 그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거죠. 그리고 배근도 뭐 이렇게 상부근, 하부근이 있고, 이렇게 늑근들로 이런 거 쫙쫙 감싸주죠. 만약에 보에 대해서만 보면요, 이럴 때 이 콘크리트는 압축에 강하니까 압축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양옆에서 누르는 힘이죠. 위아래든 어느 방향이든. 근데 이게 또 땡기는 인장에는 약해요. 뚝 끊어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석고로 이런 형태로 만든다 그래봐요. 뚝 하면 부러지잖아요. 반대로 누르는 힘에는 좀 강하지만.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철근은 이제 인장에는 또 강해요. 누르면 막 구부러지고 하지만 땡기는 힘에는 강하잖아요. 그래서 석고로 만든 형태에다가 속에다 철사를 집어넣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땡기는 힘에도 강하고, 인장에도 강하고, 누르는 힘, 압축에도 강하고, 요런 하이브리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이게 이제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쫙 붙어 있는데 이게 철근이 쏙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철근 사진에서 보시면 표면이 우둘두둘 이렇게 볼록볼록볼록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부착력을 증대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뽑아내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둘이 더 찰떡궁합인 것은 철근과 콘크리트의 열 팽창 계수가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어떤 물체에 열이 가해지거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름이나 겨울에 조금씩 모든 물체들이 늘어났다가 줄었다 하잖아요. 그런 정도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름에 더워서 늘어나도 같이 늘어나고, 겨울에 추워서 줄어들어도 같이 줄어드니까 이런 콘크리트와 철근이 이탈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렇게 둘이 합쳐져서 최강 구조체를 이룬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죠. 이렇게 잘 형성이 돼 있으면 별 탈이 없어요. 근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철근은 말 그대로 철이에요. 철이다 보니까 외부 요인이나 환경에 약해요. 우리 철 같은 거 물만 살짝 닿아도 녹이 잘 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철근은 녹슬면 끝, 녹슬면 바로 수명은 끝난다고 보는 거죠. 물론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요 콘크리트는 철근을 무조건 보호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의무,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이때 요 피복 두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피복 두께. 자, 요 부분을 제가 요 끝부분을 확대해서 한번 그려 볼게요. 단면을 보면 보호 끝부분이 이렇게 있고,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철근이 있겠죠. 이때 요 철근의 표면, 그리고 요 콘크리트의 표면, 요 사이의 거리를 이제 피복 두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철근의 표면과 콘크리트 면의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뭐 위에도 철근이 만약에 쭉 있으면 다 요게 피복 두께예요. 요게 결국은 우리 피복, 말 그대로 피복 전선 겉에 이렇게 고무로 감아져 있죠. 플라스틱으로. 그런 것처럼 철근을 감아놨다 이거죠. 이게 이름 보만이 아니고 우리 벽에도 쫙쫙쫙 배근이 되잖아요. 이게 이중으로 배근이 되죠. 그랬을 때 벽면과의 요 거리들, 철근과의 거리들, 바닥판도 마찬가지예요. 바닥판에 쭉쭉쭉 배근되고, 요거와 슬래브 상부나 하부의 요 거리, 철근 표면과의 거리, 이런 것들이 다 피복 두께인데, 요게 너무 얇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얇으면 얇을수록 이제 철근을 보호하기 힘들어지고 외부의 요인들이 침입하기가 쉽겠죠. 꼭 물뿐만이 아니에요. 물, 공기 중에 있는 이런 습 있잖아요. 이런 거에 의해서도 충분히 녹슬 수 있어요. 철근을 밖에다 잘못 보관하면 철근 주위에 녹이 싹 슬거든요. 이런 것들로부터 굉장히 취약하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불이 나면 열, 굉장히 심한 열을 이제 폭열이라고 하는데, 이 열에 의해서도 이 철근이 보호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일정 두께는 있어야 된다. 철근이 열을 받기 시작하면 쫙 늘어나겠죠. 녹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이 구조는 이미 끝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화재로부터도 안전하려면 어느 정도 피복 두께를 지켜라. 이렇게 철근이 배근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콘크리트가 이렇게 부어지는 순간 이렇게 철근 주변으로 이렇게 산화 피막이 형성돼요. 요거를 이제 부동태 피막이라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녹슬지가 않는 거예요. 요 안에 보호막이 갖춰진 거죠. 막 복잡한 굉장히 화학식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다 생략하고 이렇게 피막이 생겨서 이제 굉장히 안전한 구조체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요 피복 두께가 어느 정도 있어야 요걸 지켜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는 처짐이나 이런 크랙들이 막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데 크랙이 좀 생길 수가 있죠. 그럼 여기로 다 침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소 피복 두께의 기준이 있어요.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보시면 피복 두께의 최소값, 그래서 부위 및 철근의 크기로 나눠져서 뭐 수중에 치는 콘크리트, 물 안에다가 치는 콘크리트에는 피복 두께가 이렇게 10cm, 100mm나 돼요. 가장 위험하겠죠. 물 안에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교량의 기둥 이런 것들이 되겠죠. 한강다리 지나가면 그 아래 기둥은 물 속에 잠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최소 100 이상은 돼야 된다. 그리고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는 80 이상 해라. 그리고 흙에 접하거나 옥외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그리고 흙에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를 이제 이렇게 철근의 직경으로, 그러니까 지름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두께를 또 정해 놓은 거죠. 그리고 또 요 내용은 지붕, 바닥, 슬래브, 그리고 비내력벽이 실내에 있을 때, 실외에 있을 때 이렇게 얼마 이상씩 해라. 그리고 기둥, 보, 내력벽
이 실내일 때 실외일 때 구분을 해놨고요. 또 흙에 접하는 부분일 때 옹벽일 때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쭉 해라. 그리고 밑에는 뭐 마감이 있을 경우엔 조금 더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으로 해야지 그래도 안전하게 오랫동안 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호만 잘 되게 만들어 놓으면 진짜 철근 콘크리트 수명은 뭐 100년 이상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피복 두께의 목적은 구조적인 측면이 있겠죠. 구조, 여유있게 철근을 덮어서 구조 내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 요 두께가 부족할 때는 요런 응력이 작용할 때 크랙이 생겨서 부착되는 요 부위에 이제 탈락을 야기할 수가 또 있고, 또 녹이 생겨서 또 탈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에 강해야 되죠. 그리고 내구성, 여러가지 이제 외부 요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요인들로부터 철근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콘크리트 시공시,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유동성, 이 유동성을 확보하는 측면입니다. 무슨 말이냐, 콘크리트에는 뭐 물, 시멘트, 모래 플러스 이제 골재가 들어가요. 골재, 자갈 같은 거죠. 자갈 같은 게 요 철근과 여기 이제 거푸집이 생기겠죠. 거푸집, 요 형태를, 콘크리트 보호 형태를 잡으려면 거푸집이 생길 텐데, 요 거푸집과 요 철근 사이의 공간이 좁으면 요런 골재들이 들어가서 요 안으로 들어가서 잘 양생이 돼야 되는데, 골재가 이렇게 걸릴 수가 있어요. 요 사이에 좁으면 걸리면 이게 막혀버리면 요 안에 공간이 뜨겠죠. 그러면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제 철근도 보호도 못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소 간격은 유지해야 골재들이 다 들어가서 요 부분이 콘크리트 타설이 잘 메꿔진다, 요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바로 요 간격을 유지해주는 스페이서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건데요, 요거는 이제 바닥 슬래브에 배근을 한 상태인데, 요 바닥 거푸집 위에다가 이렇게 스페이서를 끼워두고 그 위에다 철근을 딱 껴 넣으면 공간이 자동적으로 벌어지겠죠.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바닥과 철근의 간격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군데군데 껴놓기도 하고, 또 이런 거가 있죠. 이건 콘크리트로 만든 건데, 요거는 왜냐면 아까 그 제품은 플라스틱이라 왠지 이제 콘크리트와 이질적인 이질제니까 콘크리트로 해서 너네 콘크리트끼리 일체화되라, 이런 측면인 거죠. 그리고 이 스페이스는 딱 봐도 이제 벽에 대한 거겠구나, 이거 아시겠죠? 이 철근이 이제 벽철근 배근된 건데, 이중으로 안과 밖으로 격자형으로 또 배근이 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런 스페이스를 껴놔서 여기 이제 콘크리트 벽 거푸집이 요렇게 생길 텐데, 요 스페이스를 설치함으로써 여기 간격이 요만큼이 생기겠죠. 철근과 요 바깥으로도 요 안쪽 벽체 여기하고도 당연히 간격이 또 벌어질 것이고요. 여러가지 이제 상품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자, 상부근에는 바닥 슬래브 상부근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사용해 놨고 위에 높이 떠 있으니까, 하부에는 아까 그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거를 써놨죠. 하부근은 아래에 있어서 높이가 낮으니까.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현장에 쓴 건데 쭉 이렇게 받쳐 놔야겠죠. 이제 이렇게 하면 거의 피복 두께에 대한 이야기는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다음엔 요 사진을 이제 보면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긴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영상이 또 많이 길어진 것 같아서 요거는 다음 시간 2부로 넘길게요. 왜냐면 영상이 너무 길면은 지루하신지 잘 안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 요 내용에 대한 설명도 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으니까요, 2부도 꼭 챙겨봐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